안녕하세요. 이 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류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류분이란 쉽게 말해서 상속재산 중에 내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상속인인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부 증여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상속인인 저는 안 주도록 했을 때 그럼 전 정말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에서 최소한 이만큼은 상속인이라면 받을 수 있게 정해놨어요. 그걸 유류분이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주진 않겠죠. 그냥 주면 다행이고요. 그때 안 주면 하는 소송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언제 할 수 있냐면 증여 등으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 개시가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소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소멸시효라고 하죠.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류분은 어떻게 정할 거예요? 이 또한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 2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 3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 4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 지금 1호, 2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적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산정할 때 그 금액은 피상속인의 개시 시 있어서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게 1113조예요. 1113조 유류분의 산정. 이렇게 계산한 금액으로 유류분 금액을 산정을 하는 거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상속 지분은 배우자가 1.5, 자녀는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읽어드린 유류분은 그 법적 상속 지분에서 직계비속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3분의 1입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억 5천만 원이 상속이 됐다라고 하면 법적 상속분은 배우자 1억 5천, 아들, 딸 있을 경우 1억입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라고 하면 아까 지금 배우자랑 직계 비속이니까 각 2분의 1씩이죠. 그러니 배우자는 1억 5천만 원의 2분의 1이면 7,500만 원.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은 1억씩이었으니까 2분의 1 하면 5천만 원씩이죠. 각각 5천만 원입니다. 특별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리 생전에 받은 재산을 더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하고, 만약 배우자가 2,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까 계산했을 때 유류분은 1억 5천의 반 7,500만 원이었고 2,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은 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그 5천만 원을 유류분 반환 청구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이 1,000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하면 아까 유류분 계산했을 때 원래 상속 지분은 1억이었고 거기에 2분의 1은 5천만 원이었죠. 유류분은 5천만 원이고 1,000만 원을 받았으니 나머지 4천만 원을 더 청구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유류분을 계산을 해서 그 금액까지는 부족한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언으로 뭐 어떤 자식은 주지 마라, 뭐 딸은 주지 마라 할 수 있잖아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있어서 지금 그 한도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경우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경우가 많고, 생전에 그 집을 그 재혼하신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버리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 뭐 재산이 뭐 많으면 모르겠지만 아까 예를 들어서 집 한 채라고 할게요. 가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뭐 3억 5천짜리 집이 있었다. 살던 아파트. 그러면 그거를 죽기 전에 재혼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죠. 그러면 상속이 될 재산은 없잖아요. 이미 배우자한테 다 줘버렸으니까. 그러면 아들, 딸을, 그 전 배우자의 자녀들인 아들, 딸은 아버지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네 상속을 하나도 못 받고 재혼하신 분이 재산을 다 가져갔죠. 그런데 아까 제가 법조항을 읽어 드렸잖아요.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할 때 더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으로 보자면 집이 하나 있었고 3억 5천만 원이었고 그걸 다 증여했어요. 그러면 3억 5천만 원을 더해서 이 기초 재산으로 유류분 계산을 하면 3억 5천에 대한 아들, 딸의 유류분은 5천만 원이었잖아요. 3억 5천인데 배우자 1.5, 원래 상속 지분은 자녀는 1. 그러니까 총 3.5분의 1이 자녀에 대한 상속 지분이고 3억 5천이라고 하면 1억. 거기에 유류분은 다시 2분의 1이니까 5천만 원. 자녀, 아들, 딸은 각각 5천만 원씩 유류분이 계산이 되는 것이고 미리 재혼한 배우자에게 3억 5천짜리 집을 증여해 줬어도 아들, 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만 제기를 하면 이렇게 5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명확하게 계산을 할 때 생전에 이제 증여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아까 그냥 잠깐 건너뛰었는데 특별 수익이라고 합니다. 특별 수익, 법률 용어로. 그 재산을 남아있는 상속 재산이랑 더해서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생략을 했는데, 이제 특별 수익까지 같이 더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가령,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고, 재혼한 배우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이 아들에게 4억짜리 집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또 1억의 재산이 있었어요. 그러면 총 재산은 아들한테 증여한 재산 4억과 돌아가신 다음에 남아있는 재산 1억이죠. 이거 다 더합니다. 그러면 총 더하면 5억이 되겠죠. 5억. 그럼 법정 상속 지분을 계산을 하자면 자녀는 1, 배우자는 1.5라고 했죠. 그러면 2.5분의 1.5가 배우자 몫이고 2.5분의 1이 자녀 몫입니다. 총 재산이 5억이니 배우자는 3억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자녀는 2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이게 생전에 증여를 했으면 그 증여한 재산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한테 4억을 살아있을 때 줬고 돌아가시면서 1억이 남아있다. 상속재산. 그러면 그 1억 갖고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전에 아들한테 줬던 4억. 그거 더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 5억이죠? 5억으로 따지면 배우자는 3억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들은 2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억만 남아있죠? 1억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배우자는 3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들한테 미리 4억 줬으니까 1억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1억은 배우자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2억을 못 받은 셈이 되죠. 그리고
아들은 아까 계산했을 때 총 5억이라고 치면 배우자는 3억이고 아들은 2억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이미 생전에 4억짜리 부동산을 받았잖아요. 이 2억을 추가로 이미 더 받아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남아있는 상속재산 1억 중에 뭐 원래 2억만 받았어야 되니까 더 받아갔으니까 이거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1억을 다 가져가서 배우자는 2억을 못 받은 셈이 되는 거고 자식은 이거 받아갈 거 이미 원래 더 초과해서 받아간 거고 유류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류분은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 그 아까 배우자는 원래 3억을 받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2분의 1은 이렇게 뭐 1억 5천이 되는 거죠. 1억 5천. 1억 5천이 배우자의 유류분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1억만 받았죠? 그러면 유류분은 5천만 원 지금 부족한 셈이에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아들한테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하면 거의 대부분 이겨요. 대부분 이기고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중요한 판례가 나와서 그 판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1-230083 230090 본소 반소 유류분 청구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도 뭐 같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데 아무튼 이 판례가 어떻게 이 판결이 났길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을 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하게 기여를 했거나 이에 피상속인이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증여를 한 것이라고 하면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 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래요.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특별 수익은 제가 아까 미리 증여를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미리 땡겨서 받았으니까 상속 받을 때는 그거는 빼고 계산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대법원 판례가 뭐라 하냐고 하면 미리 줬어도 그건 그만한 기여를 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는 빼고 남은 걸로만 상속 재산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들한테 4억을 줬잖아요. 4억을 주고 남아있는 게 1억밖에 없었어요. 상속 재산이. 근데 뭐 이걸 그냥 단순한 특별 수익이라고 보자면 미리 준 4억을 더해서 총 5억으로 따져갖고 배우자는 한 5천만 원 정도 유류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게 정말 특별한 기여든 뭐 다른 사정이 있어서 특별 수익으로 그냥 안 보고 남은 상속 재산으로만 봐라라고 하면 1억 남았잖아요. 1억을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누면 배우자는 6천만 원이고 아들은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배우자는 6천 받고 아들은 4천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들은 4억 4천 받은 거죠. 배우자는 6천 받은 거고.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말 아들이 뭐 같이 사업을 했든 뭐 특별히 부양을 했든 뭐 금액이 이건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이럴 경우 미리 받은 건 고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좀 복잡하시죠. 그래서 이 유류분 소송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법률 대리인한테 맡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맡기더라도 이게 뭐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면 더 좋으니까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의 목적이 제가 뭐 유류분 청구해서 어떻게든 더 받아내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과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림으로써 특정한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전부를 줘버리거나 아니면 뭐 비율을 심하게 차등을 해서 주거나 이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끼리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되고 잘 지내오던 가족들도 어느 순간 그냥 돈에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한순간에 등을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잘 안배를 해서 교통정리를 잘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립니다. 먹고 살기가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형편이 나아지거나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저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본인은 괜찮아요. 상속인들끼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뭐 우애도 좋고 해요. 근데 뭐 저 친구가 뭐 더 못 살아서 뭐 네가 더 가져라 이러는데 그 분들도 결혼을 해서 상속인들도 다 가족이 있잖아요. 배우자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오히려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작 상속인들끼리는 형제겠죠. 대부분. 트러블이 없어도 그 형제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고, 이거는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형제 간의 우애가 깊어서 포기를 하는데, 정작 그 분의 배우자나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다면, 뭐, 문제 삼지 않죠. 뭐, 기꺼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분들도 뭐, 다들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왜 상속을 안 받았냐, 뭐 나중에도 뭐 형제가 고마워할 것 같냐, 뭐 너가 힘들어도 그렇게 다른 형제가 도와줄 것 같냐, 뭐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잘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형제 간의 선에서는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또 돌아가실 거잖아요. 얼마 후에. 그러면 그 재산은 다시 그 후손들에게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상속을 포기한 후손들은 그 재산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 상속을 받은 후손들은 그 재산을 계속 이어가는 거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이게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본인 가족들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가장 문제가 없는 방법은 법률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법적 상속 지분대로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형제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따로 도와주시면 돼요. 따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도 섭섭하지 않게 조금은 뭐 재산을 뭐 남겨주시고, 그 재산은 또 후손에게 가잖아요. 정말 재력가가 아니면 보통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경우인데,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자식들한테 이제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효도를 안 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내가 저놈은 그냥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적어도 아까 계산한 유류분 있죠? 그만큼은 꼭 주세요, 그냥. 그래야지 소송을 못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정말 사이 안 좋아지고 정말 원수지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 섭섭은 하겠죠. 부모님이 미울 수도 있고. 하지만 형제끼리 안 보고 사는 일은 없습니다. 뭐 부모님은 욕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형제 간에 소송하면서 원수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 적어도 유류분만큼은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주시고, 미운 놈이라도 그래도 유류분만큼은 상속을 해 주시는 게, 뭐 미리 증여를 하시든
하는 게 제 짧은 생각으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물론 소송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돈 욕심이 없고 뭐 형제간에 얼굴 붉히기 싫어서 뭐 심성이 착하거나 뭐 그러면 소송을 안 할 수 있죠. 근데 세상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돈이 조금이라면 모를까 뭐 몇 억 된다고 하면은 소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재산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비채무, 빚이라고 하죠.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채무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